네, 안녕하세요. 한농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단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 메인이 이제 GNC 에너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GNC 에너지를 들어가고요. 쭉 내리면 여기 종목 분석란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들어가고 난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통과하십시오. 예, 통과하시고 지금 여기 네. 여기도 이제 그 간단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매출액, 예, 매출액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이 팔린 거죠. 예, 많이 팔린 거고 이제 보면 영업이익에서부터 이제 약간씩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정한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부터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런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제약회사나 바이오 이런 뭐 화장품 뭐 그런 회사가 영업이익이 흑자였던 회사가 갑자기 적자로 바뀐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흑자로 발표를 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적자로 바뀐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영업이익에 그 연구개발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포함을 시켰어요.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그게 안 되고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런 데서 약간 차이가 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적정이라고 나왔다고 하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단기 순이익은 말 그대로 영업이익에서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고 그럼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빼고 예, 이것저것 빼고 남은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이라 하는데요.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예, 순이익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업이익은 적은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100억, 단기 순이익이 69억. 요게 정상일 것 같지만 영업이익이 작지만 지금 요것처럼 단기 순이익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단기성 자금이 유입된 경우 뭐 부동산을 처분했다든가 아니면은 유가증권을 팔았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자금이 조달이 됐을 때 단기 순이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고만고만해도 갑자기 예,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별론데 자산이 많은 거예요. 뭐 빌딩, 토지, 예, 그런 자산이 많아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영업이익이 적어도 단기 순이익이 하나만 한 개 연도만 많은 게 아니라 몇 년치가 일정합니다. 예. 영업이익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임대 수익이라든가 영업 외적으로 수익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영업이익률을 이제 그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ROE예요, ROE. 이 ROE는 뭐냐면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보시면 지금 그 GNC 에너지는 2016년도 12월 달에 11.8%였다가 지금 9%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데 단기 순이익은 분명히 늘었는데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일단은 명칭은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네. 일단 그 ROE라는 건 자기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률. 그 다음에 ROA라는 게 있습니다. ROA는 총 자산 대비 순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이 ROE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셔도 여기에서 나오는 9.69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이계년치 평균치를 내서 자기 자본을요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본 잉여금을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늘었지만 ROE가 떨어지는 경우, 요것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OA는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이라고 했죠. 하지만 ROA는 자기 자본 순자산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그다음에 부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이 ROA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맞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ROE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비율이 15% 이상. 요거는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15% 이상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지표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ROE가 만약에 20% 30%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죠. 하지만 ROE가 그 정도 올라갔으면 주가는 벌써 몇 배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신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 지표라고도 불러요. ROE가. 그 다음에 이제 ROA. 구하는 공식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자산, 자본, 그러니까 총 자산이라는 거는 총 자본, 부채, 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ROA랑 ROA랑 비율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좋은 기업이다. 그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총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가 들어간다겠죠. 당연히 ROA 값이 ROE랑 차이가 많이 안 나려면 부채 비율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초보자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리게 말을 조금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요거는 이제 자본금 대비 부채가 지금 53.50%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자기 자본금 보는 거는 요거 다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좌 비율.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그냥 예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금.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그런 예금을 121.76%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보율. 유보율도 보시면 1300%였다가 지금 824%까지 내려갔습니다. 유보율은 그냥 돈을 회사에서 쌓아놨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니 당기순이익이 지금 2017년도 말고는 계속 올랐는데 왜 이렇게 유보율이 뚝 떨어졌나? 요것도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EPS. EPS 한 주당 2018년도에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을 나타낸 게 EPS입니다. 418원. 한 주당 418원을 나타낸 게, 나타냈고요.
주당 순이익률을 나타낸 게 그 EPS. 요거는 금액은 이제 그 변동이 되지 않겠죠. 요걸 가지고 지금 현재 금액, 지금 GNC 에너지가 4,235원이죠. 예, 작년 기준 대비 몇 배, 예, 배율로 지금에 있는 주가를 나타낸 비율로 나타낸 게 지금 PE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는 사실 그 아마 퍼라고 해가지고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예,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기 자본이 10,000원짜리 회사인데 매년 2,000원의 이익을 남겨요. 순이익을 남겨요. 그러면 퍼로 계산을 하게 되면 5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원금까지 갈 수 있는, 예, 그거를 이제 계산해 놓은 게 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에서 GNC 에너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PER이 이제 변동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그냥 아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BPS. 예, BPS. 요거는 뭐냐면, 한 주당,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자산 가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GNC 에너지 회사에 자산이 많아요. 근데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 보통 주주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주주들한테 회사에 있는 재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 나눠줬을 때 한 주당 4,686원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게 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주가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게 이 PBR입니다. 뭐 청산 가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회사가 망했을 때, 그래서 한 배가 이상이 되면 만약에 1.5가 됐어요. 이러면 0.5만큼은 약간 고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ROE, 이 PER, 그다음에 PBR만 가지면 주가에 미래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걸러 주셔도 됩니다. 예, 좀 걸러 주셔도 되고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예, 그거는 이제 모든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업종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PER, 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배, 예, 지금 뭐 10.65잖아요. 이 10배를 기본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퍼가 10배가 안 됩니다. 예, 10배가 안 되고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관광산업 이런 데는 영업 이익률이 갑자기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약 하나 개발하면은 매출이 엄청 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퍼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퍼주는 대략 한 30배 정도를 일단 적정 수준으로 보여주고요. 오버가 되면 이제 뭐 100배, 200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종별로 갈리기 때문에 제조업을 생각하시면서 바이오를 바라보면 고평가가 되는 거고요. 바이오의 펄을 보면서 제조업을 보면 저평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초보자분들이 무조건 신봉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PBR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가 내년 1월 달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요. 상장을 하는데 GNC 에너지가 왜 좋을까? 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지분만큼, 예, GNC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예, 지분만큼, 그러니까
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지분만큼 장부가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BPS로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회사를 청산했을 때 그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BPS는 올라가고 PBR은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 GNC 에너지는 저평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 자본, ROE,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자기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도 마찬가지로 자본금. 그 다음에 유보율도 1300%였다가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이것도 기준이 자본금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자본금을 볼 줄은 알아야 돼요. 일단 종목 분석에 들어가고요. 예, 재무 분석에 들어갑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재무 상태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내 몸, 예, 내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을 어디 빠져나가고 못 빼고 이거 차 띄고 포 띄고 하는, 예, 그런 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자본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자본금이 42억 정도였다가 지금 83억으로, 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증자한 것만큼 자본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 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런 재무제표만 간단하게 봐가지고, 아이고, 네, 간단하게 봐가지고 뭐 지금 뭐 ROE가 많이 내려갔다 어쩌다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제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지만 자본금이 올라가게 되면 ROE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ROE가 많이 내려갔죠. 근데 요거는 구하는 공식은 이제 뭐 그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됐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고 당좌 비율도 당연히 내려가죠.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쌓아놨는데 그전에는 자본금이 20억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당좌 비율이 500%로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자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똑같이 금액을 쌓아놨을 경우에는 당좌 비율이 내려갑니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본금이 늘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본금이 늘었는데도 지금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유보율이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하나 드려야겠네요. 일단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보면 무상 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상한가를 막 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상 증자를 한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꼬라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회사들, 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 회사들인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보실 수만 아시면 돼요. 예, 예, 여기 지금 자본 총계가 있죠? 예, 자본 총계가 있는데, 지금 GNC 에너지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잘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 총계가 이렇게 뭐
자본금보다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자본금이 굉장히 적은 회사, 예를 들어서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발생이 안 돼서 70억밖에 안 되는, 예, 그런 회사에서 만약에 무상 증자를 했다, 증자를 해서 83억이 됐다, 그러면 자본 잠식이 돼버려요. 그전부터 계속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었지만, 아니, 망하지 않을 정도로는 잘 내고 있었지만, 예, 무상증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자본 잠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한다고 발표했지만 주가가 꼬라박는 거는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자본 총계랑, 예, 자본금을 보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 잠식. 예,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본 잠식이 있을 경우는 유상증자, 그 다음에 감자, 자본 감소, 자본 감소를 통해서 이렇게 뭐 유상증자를 하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가 정지가 되고, 그걸 개선하지 못할 시 상패로 바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런 뭐 ROE, ROA 뭐 요런 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굳이 구하는 공식은 알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는 뭐 BPS, EPS, ROA 다 까먹습니다. 그다음에 ROE, 그다음에 PBR, 예, 요 정도 선만 나중에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계산하는 공식은 보통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조금씩 적자 내고 당기 순이익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은 회사들. 근데 이 회사를 매매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꼭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본 잠식. 자, 요거를 이제 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자본금은 회사를 만들 때, 예, 회사를 만들 때, 있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지금 현재 83억 원이에요. 83억 원인데, 자본 총계는 무조건 이 자본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이익이 발생된 잉여금을 계속 이렇게 쌓는데 계속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는 회사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본 총계가 쭉 늘어납니다. 예. 요거는 자본 총계는 또 잉여금이랑, 예, 자본 잉여금, 예,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나온 게 요 자본 총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뭐 좀 별로 안 좋고 그런 회사들은 꼭 요거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본금, 자본 총계, 요거를 꼭 확인하고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조금이라도 적은 회사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본금을 줄이려면 또 뭘 해야 되냐면, 감자라는 게 다들 아실 거예요. 자본을 감소시켜야 돼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지금 만약에 자본 총계가 70억이 돼서 70억 정도가 나와가지고 자본 잠식이 될 상황에 놓였을 때 10분의 1 감자를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8억이 되는 겁니다. 8억 3천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본 잠식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0% 유상 증자를 한다 했을 때 대략 자본금이 16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는 건전하게 맞추면서 돈을 수혈 받으면서 자본 잠식의 이 거래 정지라든가 이런 걸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요 자본 잠식이 현재 되고 있는가, 예,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네, 뭐 ROE가 이런 거고, ROA는 이런 거, PER은 이런 거, PBR은 이런 거,
BPS는 이런 거, 뭐 EPS는 이런 거. 예. 그 정도 선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 정보로 들어가서 쭉 내려서 지금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듣고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딱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이상 알려면은 이제부터는 회계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주식도 하지만 회계 공부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이 자본 잠식, 예, 자본 잠식 이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기업이 조금 영업이익이 덜 내고 부채 비율이 많고 그다음에 유보율이 조금 적은, 예, 그런 회사들은 요 자본 잠식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가 적으면, 자본 총계가 적으면 자본 잠식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30%가 넘어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2년 동안 관리 종목 개선 시간을 줬는데 만약에 2년 동안에 그런 개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상폐가 이루어지고요. 만약 개선을 하려면 감자와 유상 증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예,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참고로 저는 제가 30살 때부터 주식을 해서 지금 제가 43이에요. 43인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 상폐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 정도 기본적인 거 주식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재무제표를 보기 때문에 상폐를 당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많이 부족하고 영상의 퀄리티는 굉장히 구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무제표 보는 법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